안녕하세요. 심목정형외과 문진선입니다. 음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그 메레에서 환자분들이 이제 허리가 왜 아픈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게 좀 난감합니다. 이게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답답한 심정은 이해는 되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왜 이게 진단이 쉽지 않고 그런지를 좀 논문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은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제일 흔한 거는 비특이적 요통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원인은 없는 것 같은데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하는 경우를 우리가 non-specific low back pai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특별한 원인 없이 환자분이 아파하시는 통증. 물론 그런 것들을 진단하기 위해서 인제 우리가 MRI나 CT를 찍어보면 그러니까 검사 결과를 알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MRI나 CT를 찍는다라고 해서 또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원인을 명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 환자분들께서 인제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디스크냐 아니면 협착증이냐?"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제 논문 고찰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보통 인제 허리의 후천적인 퇴행성 변화, 그러니까 후천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생기는 일련의 인제 변화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요 논문 같은 거를 좀 보시면은 이게 그림이 잘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든 척추의 질환은 보통은 이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디스크가 나이가 들면서 이게 짜부러들게 되면 이 척추 후관절이라고 하는데 후관절의 아탈구, 그러니까 아탈구가 뭐냐면 관절의 아구가 안 맞는 걸 우리가 아탈구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일련의 인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를 보면 관절도 망가지고 디스크가 점점 좀 줄어들면 뼈의 변화도 생기고 여기 보시면 뼈가 이제 휘어지면서 이 뒤쪽에 인제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좀 좁아지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나중에 이 좁아지다 보면 여기가 점점 좁아지죠. 좁아지다 보면은 결국에 나중에 이제 끊어지고 끊어지면서 무게중심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쏠리다 보면 척추가 인제 밀리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은 이제 척추 전방 전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척추가 앞으로 밀렸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인제 있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협착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인제 환자분들께서 인제 허리 통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방사통, 이 엉덩이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허벅지 또는 이제 종아리가 땡긴다 그런 증상을 이제 호소를 하시고 보통 협착증이 진행이 되면서 인제 우리가 전형적으로 NIC, 즉 간헐성 신경성 하행 증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환자분이 어디 뭐 버스 정류장 가시는데 뭐 50 미터 또는 100 미터, 뭐 사람들마다 좀 틀릴 수는 있겠지만 뭐 200-300 미터 가는데 뭐 다리가 뭐 땡기고 엉덩이가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쉬고 쉬면 좀 낫고 또 인제 쉬었다 걷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되는 걸 우리가 이제 간헐성 신경성 파행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련의 협착증 증상이 인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뭐 20 대 정도의 환자분들한테 인제 뭐 "허리가 아프다." 또는 인제 "방사통이 있다." 그러면 단순히 이제 디스크라고 인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보통 저런 것들이 이제 디스크가 망가지면서 일련의 인제 그런 협착증 같은 그런 소견들이, 그러니까 증상 같은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하게 이게 디스크냐 아니면 또는 협착증이냐 이걸 구분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허리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유발된다라고 하면 보통은 우리가 인제 '디스크가 좀 뭔가 안 좋지 않겠나.' 판단하는 거죠. 물론 근육통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디스크 내장증입니다.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하는 거는
디스크 껍질이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논문을 보시면 디스크 내장증은 어쨌든 디스크 껍질이 찢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디스크 내장증의 주된 증상은 요통입니다. 요통이 주된 증상이고, 척추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활동에서 이제 보통 통증이 더 심해지고요. 일반적으로는 환자는 앉아서 앞으로 이제 숙이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좀 증가가 되고, 30분 이상 앉아 있기 힘들어하고, 좀 누워 있으면 이제 편한 패턴을 좀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거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엑스레이만 가지고서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MRI를 찍어 봐야 되는데요. MRI를 찍었을 때 어떤 전형적인 그런 소견은, 여기 보시면 디스크가 껍질이 찢어지면서 이렇게 하얗게 색깔이 좀 변하게 되는데요. 저걸 우리가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 존이라고 해서, 그런 소견이 보이면 '아 디스크 껍질이 좀 찢어졌구나. 그런 걸로 인해서 요통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리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우선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근육통이나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비특이적 요통, 이게 제일 흔할 거고, 만약에 인제 저렇게 앉아서 앞으로 상체를 숙였을 때 통증이 증가하거나 30분 이상 못 앉아 있으면 우리가 섬유륜 파열이라고 그래서, 섬유륜 파열, 디스크 껍질이 인제 찢어졌다는 거죠. 이걸 인제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나 예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인 증상 자체는 허리 통증이다. 그래서 이제 저런 디스크 내장증이 있을 때 이렇게 허리에다가 인제 보통 주사를 하게 되면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그 컨센서스고요. 환자분에 따라서는 인제 요통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방사통까지 같이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사통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엉덩이서부터 다리까지 인제 뻗치는 듯한 통증이나 저린 증상, 뭐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 뭐 열감, 화끈화끈거리는 증상, 그런 것들이 인제 방사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방사통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감별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감별을 해야 되냐? 우리가 고관절 통증이랑 감별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방사통이나 이런 것들은 양상 자체가 고관절 증상이랑 좀 비슷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요 사진의 제목은 우리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09 명의 한쪽 고관절 관절염이 있을 때 환자분들이 주로 어디를 아파하는지를 좀 표시하는 건데요. 이 전체적인 양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척추 협착증 환자에서, 이 빨간색 영역 자체가 척추 협착증 환자에서 주로 이제 방사통이 있을 때 이제 표시하는 영역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신체 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고관절에 염증이나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일단 고관절에 의한 그 방사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고관절 검사를 했는데 전혀 이상은 없다 그러면 보통 그거는 이제 허리에서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눌리거나 아니면 좀 이게 염증이 있어서 생기는 걸로 좀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외래에서 그렇게 이제 방사통이 있을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요 논문 보시면 한 요 크기 고관절 문제가 있을 때 요렇게 두 가지 정도의 인제 신체 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양성소견이다 그러면 인제 고관절에 의한 방사통을 좀 봐야 되는 거고, 음성소견이면 보통 '허리 쪽에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제 그 방사통이 있을 때 인제 환자분들이 그 엉덩이 통증을 좀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허리는 안 아픈데 엉덩이 통증이 있다. 엉덩이가 땡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챗GPT를 통해서 좀 해석을 해 보면, 그 저 논문의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이게 허리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이라고 하는 거는 인제 허리 신경에다 인제 주사를 했었을 때
시술 후 최대 6 주까지 이제 우수한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 엉덩이 통증의 주된 원인은 허리 관절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이 눌려서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보통은 이제 엉덩이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고관절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허리 신경에서 인제 눌려 가지고 증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허리 통증도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허리 통증 없이 그냥 방사통만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허리 통증하고 방사통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그 같이 좀 동반돼야 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이 또 다른 논문 이 논문은 이 그 니콜라이 복도기라고 하는 사람이 인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정형외과 척추 정형외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인제 쓴 논문을 좀 챗GPT를 통해서 인제 해석을 해 보면 이런 경우에 여기 보시면 환자는 요통을 가질 수도 있고 자골신경통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는 각각 다른 기전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간판 탈출증은 방사통 그러니까 엉덩이 밑으로부터 이제 당기거나 뭔가 그 저린 증상 뭐 이런 것들의 원인이지만 요통의 흔한 원인은 아닙니다. 그 요통의 흔한 원인은 보통 우리가 허리 관절, 파세 조인트라고 하는데 그 허리 관절이나 뭐 근육통 이런 게 이제 요통의 원인인 거고 보통 이제 다리 방사통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디스크가 눌리거나 아니면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허리 통증이 동반되면 방사통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됐다라고 하면 허리 관절 쪽도 문제가 있고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허리 통증이 없는데 방사통만 있다라고 하면 허리 관절보다는 뭔가 디스크의 염증이나 압박에 의해서 '증상이 있겠구나.'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외래에서 인제 자주 받는 질문 중에 방사통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허벅지가 불편하다." "종아리가 좀 땡기고 쥐가 내린다."라고 했었을 때 "허리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통 환자분들이 "나는 허리가 안 아프다. 근데 무슨 이게 허리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허리라고 인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그렇다라고 하면은 방사통이 또 엉덩이나 아니면 인제 그 허벅지 또는 인제 그런 데만 생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인제 골반 관절을 우리가 인제 세이크로일리악 조인트라고 해서 그 허리랑 그 골반에 관절이 있는데요. 거기에 인제 통증이 있을 경우는 인제 사타구니에 인제 통증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사타구니 통증이 딱 골반 관절의 문제이냐 그러진 않고요. 음 이런 논문 보면은 결국엔 인제 그 사타구니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3 번, 4번 신경이 눌려 가지고 허리 신경이 눌려 가지고 이제 생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는 허리 관련해서는 뭐 허리 통증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엉덩이 통증이라든지 사타구니 통증 아니면 인제 엉덩이나 대퇴부, 종아리까지 인제 당기는 증상, 저린 증상 이런 것들이 인제 동반될 수 있는 것이고요. 보통은 인제 음 우리가 인제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인제 또 디스크나 척추 관절 그거 말고 아까 말씀드린 인제 골반 관절이를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인제 골반뼈고요. 골반뼈고 여기 보면 이렇게 관절 우리가 이제 천장 관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천장 관절이 있을 때도 보통 허리 통증을 호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논문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허리 통증으로 왔는데 이게 그 천정관절 문제라고 하면은 보통은 인제 원 핑거 테스트라고 해서 여기 PSIS라고 하는 뼈가 있는데요. 거기를 손가락으로 하나를 딱 짚는다고 합니다. 몇 퍼센트의 환자에서 약 72% 정도의 환자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제 허리 통증이 왔는데 보통은 인제 브로드하게 두리뭉실하게 인제 좀 아파하시는데 "나는 저기가 딱 아파요."라고 이렇게 짚는 환자를 우리가 인제 원 핑거 테스트 양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원 핑거 테스트 양성인 경우에는 그렇게 인제 골반 관절에 인제 주사를 했었을 때 증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천장 관절 통증이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른 허리 관절이나 디스크에 의한 신경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 핑거 테스트 양성일 때 약 72% 정도의 환자가 골반 관절에 주사를 하면 좀 좋아진다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28%의 환자는 허리 쪽에 인제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골반 관절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아파하냐에 관한 논문들을 보면 요렇게 인제 골반 관절에다가 크게 인제 섹터를 4 개, 0, 1, 2, 3 이렇게 구분을 해서 주사를 했었을 때 환자가 어떤 식으로 아파하는지를 좀 보면은, 0 번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보통 요렇게 위쪽, 여기가 보통 우리가 인제 허리 아파하는 위치거든요. 그리고 1 번 지역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다리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요 2 번이 아프면 이렇게 엉덩이 쪽, 그래서 인제 보면은 섹터 0, 1, 2, 3 식으로 이렇게 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좀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건 특히나 인제 이렇게 0번 섹터를 보면은 보통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면 환자분들께서 요렇게 아파하는데, 이런 통증의 원인이 골반 관절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인제 답답하시겠지만 이게 참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인제 그게 끝이냐? 그러진 않죠. 간혹가다 인제 환자분들께서 인제 엉덩방아를 찢고 인제 척추에 압박골절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령 여기는 우리가 TL 정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10번 흉추뼈에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골절 부위는 위쪽인데 환자분들은 여기 허리를 또 아파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비율이 보시면 골절인데 타입 C 이게 전체 43%의 환자에서 골절은 위에 있는데 환자가 아파하시는 분은 또 허리로 또 아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인제 이런 흉추뼈에 무슨 암전이라든지 아니면 골다공증이 너무 심해서 이세 압박골절이 있는 경우에도 환자분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인제 허리 통증을 호소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상력이 있거나 무슨 암 전이가 있거나 그러면 이것도, 근데 인제 이런 환자분들은 백날 허리 치료해 봐야 좋아질까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원인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드물지만 허리 통증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인제 허리 통증이나 방사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허리 통증의 원인이 인제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전체적으로 뭐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아픈 위치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게 가끔 이제 상둔피 신경이라고 그래서 허리를 많이 숙이는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신경이 이제 골반뼈랑 근막, 근육을 감싸고 있는 막 사이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이곳에서 인제 신경이 눌리다 보면 요렇게 이제 파란색 영역으로 환자분들이 또 인제 아파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여러 가지 인제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질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허리 통증을 진단하기가 쉽다 안 쉽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나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을 토대로 해서 가급적이면 환자분들이 어디를 아파하는지를 우리가 어디를 아파하는지를 면밀히 체크를 해 보고, 그다음에 증상이 있는 부위를 체크를 해 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위 위주로 좀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보통은 그러면 이제 주사 치료를 했었을 때 다 좋아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논문을 보면은 보통 인제 예를 들어서 이 협착증이나 아니면은 보통 인제 디스크가 이제 제일 흔할 텐데,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보통 수술할 정도의 컨디션이 아니라고 한다는 전제하에는
주사 치료의 성공률은 한 80%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할 정도의 컨디션이면 주사 치료의 성공률이 28% 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뭐냐면 열에 한 두세 명 정도는 증상이 좋아질 수 있겠지만 7-8명 정도는 주사를 맞아도 증상이 똑같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사 치료해 보고 만약에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허리 방사통이나 아니 허리 통증이나 방사통이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 '아 이게 긍정적인 거다. 굳이 인제 MRI까지 찍어 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주사를 몇 번 해 봤는데 전혀 차도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MRI 찍어서 협착증이 얼마나 심한지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결국엔 수술까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황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시는 거면 아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허리 통증 또는 방사통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그다음에 환자분 증상 패턴, 그다음에 통증 위치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어쨌든 최대한 환자분께서 인제 아파하시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으니까 일단 좀 답답하시더라도 '아 이게 좀 현실적으로 이게 쉽진 않겠구나.'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